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어제 직방TV 올스타전 잘 했고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토요일은 제가 직방TV 이게 있고요. 이제 방송이 나가는 지금 방송이 나가는 오늘 일요일은 부산에서 이제 그 세금 정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날 이제 지금 그 전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냥 쉬려고 했는데 야,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나름의 목표한 게 있고 또 이게 쭉 매일 하는 습관이 붙다 보니까 그냥 물론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전날이죠. 일찍 자려다가 이제 좀 놀고 자려다가 그래 이거 뭐 조금 내가 못 놀아도 되니까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짧게 그리고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 봤는데 제가 모르던 게 있었고 원래 알고 싶었던 게 좀 알게 돼서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 볼게요. 자, 하루 44조. 중국 광군제 대 썰렁한 코리아 셀 페스타. 과연 이유는 뭐냐? YTN 기사고요. 자, 봅시다. 사실 이거 제가 이제 링크 기사 드릴 건데요. 이걸 이제 제가 애플에 있는 기사 읽기 도구를 쓰니까 이제 광고가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풀면은 이렇게 영상 나와요, 영상. 그래서 이 영상 봐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도 설명도 좀 드리니까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영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2019년 광군제 매출액이 1분 30초 만에 1분 36초 1분 36초면은 96초 이게 거의 100초죠. 100초 거의 100초 만에 100억 위안 100억 위안이면요 중국 돈인데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조 6천억 1조 6천억 와 엄청나죠. 매출액이 1분 30초 만에 1조 6천억이고 하루에는 44조 6,200억.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하루 거래 금액 11월 11일 하루 거래 금액이 44조 6,200억.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규모가 더 크고 인구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44조면은 와,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 500조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자,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빼빼로데이 아니면 이제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 이게 뭐였더라? 뭐 무슨 떡 뭐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빼빼로데이도 관심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랬는데 어쨌든 11월 10일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중국은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광군제 독신자의 날이라고 한대요. 독신제의 날. 자, 왜 독신자의 날이라고 하냐면은 자, 숫자 1 요거죠. 숫자 1이 사람이 혼자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일이 4개나 겹친 11월 11일을 솔로데이로 만든 거예요. 솔로데이. 와, 중국 광군제 유래. 자, 일이 4개가 겹친 날인데 일이 숫자 1 사람이 혼자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데 착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데이라고 한 건데 자, 원래는 이제 이게 뭐냐면 한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대요. 대학교에서 한 대학교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자고 만든 거를 이거를 중국의 알리바바가 재빠르게 마케팅에 활용했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 사업 아이디어 재빠르게 마케팅에 활용하자.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겼어.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 미치겠다 나 진짜.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공감되죠? 아, 쇼핑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사실은 저 요즘에 와이프하고 막 요즘에 막 쇼핑 많이 하거든요. 되게 어, 막 되게 막 그렇다고 막 무조건 비싼 것만 사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비싼 것도 사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자잘자잘한 것들도 사는데 이제 막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절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11월 달에 10일 결혼기념일 있다 그랬잖아요. 막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면서 2009년부터 행사를 열었대요. 너무 재밌죠. 자, 그래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함께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것. 자, 업체 1위 알리바바가 44조였죠. 업계 2위 업체도 하루에 34조. 대박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2등도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데, 패스트 팔로워도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좋아하는 레깅스 아세요? 레깅스? 그 레깅스 1위 업체가 뭐 안 다른가요?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위 업체가 A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1위 업체가 있는데 어차피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서는요 1위가 다 독식 못해요. 그냥 2위, 3위가 빨리 그거를 따라 해도요 돈 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2위, 3위가 좋은 게 뭐죠? 2위 한 걸 딱 보고 저거 이거 좀 약한데 거기서 빨리 그거를 카피하면서 동시에 약간 개선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2위가 1위를 추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1위가 44조인데 2위 34조잖아요. 엄청나죠. 그럼 성공 비결은 뭐냐? 일단 엄청 싸게 파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은 뭐다?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여서 일종의 재고 처리를 해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4분의 3 정도의 물량을 업체로부터 먼저 구입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구입. 이게 아마 그림이 있었을 텐데. 저 영상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알리바바 업체가 자기들이 그 물량을 4분의 3, 한 75%, 80%를 먼저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조업체는. 그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알리바바가 다 사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들이 알아서 파니까 마케팅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제조업체도 어차피,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그냥 좀 싸게 해서 박리담회로 해서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 내놓아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대학원생 한 명이 온라인으로 살 물건을 저장해뒀다가 11시까지 인터넷 하다고 하고 주변 친구들은 새벽 2시까지 물건을 사려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광군제가 이제 밤 12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도 접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고객은 이런 걸 사고 싶어 한다. 평소 구매 패턴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에 하루 배송해야 될 상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물류 시스템에는 로봇을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오히려 더 훨씬 뭐 선진화가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하면 좀 약간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안 좋은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짜가 아니냐 그 걱정하는 고객을 위해서 위조품 방지에 생체 인식 기술을 적용했대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외 기업들도 이날은 대목인데 중국에 있어서 해외 기업들이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전 세계 84개 브랜드가 1억 위안, 우리나라 돈 166억 원 이상을 팔았는데 와, 근데 뭐 44조, 30 몇 조에 비하면 166억이면 너무 적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 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후 있죠. 그리고 휠라가 포함됐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삼성전자와 LG 생활건강 그리고 휠라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1등이 미국이라는 거죠. 1등이 미국. 왜? 지금 미국 무역 분쟁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좀 중국 입장에서 미국 물건을 이렇게 사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얘네들 우리 나름의 좀
고객인데 약간 이런 생각 한다는 거잖아요. 자, 물론 예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 거래 금액 증가율 때문인데 지난 2010년에는 무려 1772%에 달했던 증가율이 2018년에는 26.9%, 올해는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졌는데 이거는 절대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억을 팔았는데 이게 그 다음 연도에 100억 팔면 몇 퍼센트예요? 100%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커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절대 금액은 계속해서 큰 거죠. 그쵸? 여기에 중국의 내수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당국도 이날을 자국 마케팅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쭉 보시면은 이 광군제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막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 정도 구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관영 매체 황구시보도 최대 규모의 쌍11, 11월 11일 중국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광군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와요. 우리나라 뭐죠? 코리아 셀 페스타. 이거 이름도 헷갈려. 코리아 페스타 세일인가? 코리아 셀 페스타. 코리아 셀 페스타. 페스타가 이제 축제니까. 자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좀 합니다. 코리아 셀 페스타라는 이름인데 지난 1일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 좀 느끼세요? 저는 별로 약간 글쎄요예요. 글쎄요. 약간 좀 글쎄요예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정기 세일하고 뭐가 다르냐? 그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 그리고 민간 기업 주도의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정부 주도라서 좀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직접 재고를 처리해요. 제조사가.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직접 재고 처리하면서 이렇게 좀 땡 처리해버려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연도가 26일인가? 27일인가 그러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알리바바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리 물품을 사들여 버리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싸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해봤자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에서 그냥 대신 팔아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하는 백화점, 뭐 마트, 아울렛, 정기 세일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뭐 세일을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 많이 얘기 좀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울렛 매장 그렇게 잘 안 가는데요. 왜 안 가냐면 물건이 달라. 약간 좀 기분 나빠요. 되게 좀 싸게 팔아서 간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렇게 싼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브랜드인데, 아울렛 매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나 그런 거 좀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그 신발이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보면 또 없어. 그러니까 약간 물건이 좀 백화점용, 아울렛용, 이렇게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추정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 근데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유통업체가 이거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마진이 어차피 중간 단계가 끼어들면은 이게 마진을 좀 이렇게 그쪽에서 챙겨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신통치 않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정말 화끈하게 좀 이렇게 연말에 할 수 있는 한번 좀 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한번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게 저도 연말에 좀 이렇게 뭐 업무용 PC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기다렸다 해도 뭐 이렇게 뭐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나 뭐 몇 개월 있다 사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날 뭐 기다려서 뭐 하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광군제 유래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왜 얘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싸게 하는지 그것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점, 사업 아이디어. 와, 이 대학교에서 했던 솔로들을
이렇게 달래주는 날이라고 하는 그거를 마케팅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야, 솔로들의 외로움은 쇼핑을 해서 달래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2등도 이거를 재빠르게 발빠르게 따라하니까 뭐 30 몇 초를 벌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좋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실행의 중요성,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단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몇 분 가요, 시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내일을 위해서, 이제 좀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로드 되는 날짜는 17일 일요일인데요. 녹화는 16일 토요일 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방TV 와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바람이 있었다면, 이게 약간 일종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오프라인 버전이기 때문에 강의도 좋은데, 물론 이제 강의가 내용이 다 다른 거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좋았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약간의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뭔가 팬미팅스러운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뭐 촬영할 때 뭐 에피소드라든지 컨텐츠 만들 때 어떻게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지 않았을까? 이거 듣고 있는 직방 관계자분들한테는 죄송해요, 매니저님. 뭔가 숙제를 더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뭐 내년에 할 거니까 그때 하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뵈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더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정모하는 그날까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16일날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주일 다 갔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걸로 상처받지 마시고, 괜히 그런 거 자존감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이런 인간이 있어? 그러고 넘겨버리세요.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나의 어떤 자존감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